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박소연입니다. 1월 25일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기존 GTX 노선의 개통을 마무리하고 기존 노선의 연장과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레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를 유예하는 법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포스코에 이어 KTNG에서도 신임 차장 선임을 앞두고 사회 이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의 질이 우리 삶의 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GTX ABC 노선은 신속하게 연장을 추진하고 DEF 3개 노선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GTX A부터 F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다닐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런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울경과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청, 광주 전남 등 수도권 동서남북 4개 권역에 11조 원을 집중 투자해 최고 시속 180km급의 XT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순환고속도로와 경부경인 고속도로 등을 지하화하는 사업도 임기 안에 단계적으로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며 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사과를 요구할 계획은 없느냐고 묻자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라고 주문을 준 적이 있나 구체적인 주문을 대통령실에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진상을 좀 더 소상하게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고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형식이 신년 기자회견이 아닌 특정 언론사를 통한 대담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나 윤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 표명 필요성을 두고는 주류와 비주류의 의견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고 마치 사과하면 일이 끝날 것처럼 대통령실과 여당 측이 얘기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 생각하나라면서 이전에도 수천만 원짜리 보석을 해외 때 착용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지인으로부터 빌렸다는데 빌린 것 자체도 문제가 된다.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지난해 7월 순반 도중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매장을 찾아 쇼핑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차라리 문화탐방으로 영부인께서 그냥 상품 문화 차원에서 갔다고 하면 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송구하다 하면 끝날 일을 호객행위라고 또 거짓 해명을 하니까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런 거짓이 반복되면 불법 행위를 자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짓과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대통령실이 자행하고 있고 그것을 정부 여당이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레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를 유예하는 법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습니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에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습니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의 표심만 의식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합의가 불발되자 책임 소재를 놓고 니탓 공방만 벌이다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현장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그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가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재해 예방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을 3대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포스코에 이어 KT&G에서도 신임 사장 선임을 앞두고 사회이사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KT&G가 매년 회사 돈 수천만 원을 들여 사회이사들에게 외유성 해외 출장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KT&G 사회이사들은 2012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부터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한 차례 일주일가량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이 사회이사들에게 비즈니스석 항공권과 고급 호텔 숙박료를 지원하고 별도 식대와 교통비 등 명목으로 하루 $500를 지급했는데 크루즈 관광을 하거나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데려간 사회이사도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사회이사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은 이달 앞서 포스코그룹에서도 제기됐습니다.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는 2019년 중국과 지난해 캐나다에서 각각 해외 이사회를 열면서 호화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T&G는 또 2017년에 직원들을 동원해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최근 제기됐습니다. 이처럼 KT&G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은 포스코그룹과 비슷하게 차기 CEO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불거졌습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평균 경쟁률이 21.8대 1로 집계됐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2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4,749명에 10만 3,597명이 지원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평균 경쟁률은 1992년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올해 지원자 수도 작년과 비교하면 17,929명이 급감했습니다.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3월 23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됩니다. 시험 장소는 3월 15일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4월 26일 발표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논산과 인근 지역은 육해 공군본부와 국방대, 육군훈련소와 육군항공학교,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정부는 논산 연무읍 동산리, 죽방리 일대 87만 제곱미터에 국방 국가산단을 조성해 무기를 제외한 군사용 장비와 물자를 생산하는 국방 전력 지원 체계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국방 벤처센터 설립도 추진합니다.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논산 국가산단에는 올해부터 6년간 사업비 1,607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국신용평가가 최근 정부 발표대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이 폐지되더라도 대형마트의 수익성이 유의미하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신평은 관련 보고서에서 평일과 휴일 간 일별 매출액의 차이가 있어 총 매출이 증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업황 모멘텀을 반전시킬 만큼의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 소비 침체 장기화로 산업 내 수요 반등이 어려운 가운데 이미 소비자들에게 익숙해진 온라인 구매는 대형마트 채널의 수요 개선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대형마트를 방문해온 핵심 고객층은
의무휴업 공휴일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해당 휴무일을 피해 마트를 방문했을 것이라며 이들이 의무휴업 폐지 시 공휴일에 방문한다면 그만큼 평일 방문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과 평일 일평균 매출액 차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대형마트의 매출 증액 효과가 온전히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사흘째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국적으로 기온이 낮고 바람이 강해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 등 전국이 영하 13도에서 0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이 3도 등 전국이 2도에서 9도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충남지방과 호남지방,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아주TV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